테마를 이룬 이것은 현상은 예. 상승이 좀 오래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테마로 볼 거냐, 구조적 성장의 산업 사이클로 볼 거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인 시장의 자금이랑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냐면요. 주식시장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지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얼굴이 더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중국하고 미국의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됐죠. 네. 네. 그 물가 지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크잖아요. 네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어떤 결과들이 나왔고 그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실물 지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미국은 테이퍼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조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도도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긴축에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과거에는 실물 지표나 아니면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은 긴축의 속도가 또는 강도가 낮아질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의 잣대로 보고 있는 척도로 보고 있는 양축이 하나는 고용, 하나는 물가.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내에서 우려가 될 정도로 좋게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본다면 이제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긴축은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긴축을 하는 상황 속에서 긴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건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긴축을 하면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 2022년도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경기 지표를 가지고 경기가 여기서 꺾이냐 아니면 다시 회복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번에 소매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미국은 10월 소매 판매가 QOQ로 1.7% 상향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9월에 0.8%였습니다. YOY로 16.3%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있고 연말 쇼핑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꺾이지 않을 것이다. 소매 판매는 이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있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산업 생산도 QOQ로 1.6% 상승을 했고요. 예상은 0.8%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입 물가가 QOQ로 1.2% 상승한 부분이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태 속에서도 소비 지표는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날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더 상승을 많이 하고 다우가 상승을 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런 소매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미래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반영이 돼야 되는데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켜보자. 뭐 이런 이제 커멘트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의 산업 지수를 좀 상대적으로 좀 낮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GDP 성장률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GDP 성장률이 2분기에 7.9%였는데 이번에 4.9%로 나왔어요.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낮아졌네요. 네,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산업생산 지표는 10월이 3.5%, 9월이 3.1%였습니다. 그러면 좀 좋아졌죠. 그리고 소매 판매는 9월에 4.4%인데 이번에 4.9% 좋아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미국과 중국의 산업생산이나 소매 판매 이것을 꺾이면서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결과치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지만 그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결과로 좀 보였고요. 그에 대한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보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GDP 성장률이나 성장의 지표, 경기 지표는 슬로우 다운 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슬로우 다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가 다시 좋아질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이제 요거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가름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의 재정 정책 그리고 위드 코로나 분위기 이런 것인데요. 요즘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어요. 그러게 뭐 유럽도 지금 뭐 최악이다,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4만 명, 3만 명대에 있다가 지금 9만 명대까지 올라왔고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면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면은 아마도 전반적으로 내년도의 경기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회의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는 현실적인 걱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위드 코로나와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재정 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슬로우 다운됐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표들을 봐라. 뭐 전반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마감을 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생각보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현실은 예. 관련주들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흘러내리고 있어서 하여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예. 이따가 다시 예. 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우려는 되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예. 뭐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뭐 예. 기본은 끌고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많이들 그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질문을 주시지 않았지만 말씀 좀 드려보면요. 우리나라의 멀티플이 올해 초에 15배 정도 됐었어요. 네, PER. PER이. 예.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기업 이익의 성장에 대해서 컨센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높아졌었냐면은 거의 뭐 190조까지 이렇게 높아졌었어요. 근데 아마도 결과치는 175조에서 180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하면서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도에 이제 경제를 얘기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년도에 지금 컨센서스나 각 하우스에서 지금 내년도에 시황 전망 하잖아요. 네네. 그 시황 전망의 기본 베이스가 그 이익이잖아요. 기업의 이익이요. 근데 그 기업의 이익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보냐면 175조에서 200조 사이. 사실은 근데 정확히 맞추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러프하게 되는 건데 그 대역이 좀 크긴 하지만요. 근데 평균 값으로 한 180에서 190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올해 지금 원래 굉장히 눈높이가 높았다가 떨어졌는데 175조 정도 보고 있는데 175조에서 180조요. 네. 내년도에 한 180조 정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이 확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황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하면서 시장이 움직인다면 시장이 뭐 팬데믹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보면 그 전제 조건에서 보면은 시장의 기업 이익을 가지고 판단해서 본다면 뭐 한간에 보면은 이제 시장 폭락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는 그 전제 자체가 웃기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들으시기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업의 이익을 봤을 때는 여기서 크게 꺾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그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좀 늘고 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분위기가 예. 한번 꼬꾸라질 것 같다고 증시가 예, 예. 이런 게 서서히 깔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10월 달에 ETF가 한 5,500억 정도 들어왔었어요. ETF로 자금이. 근데 11월에 지금 11월 셋째 주죠,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1조 들어왔습니다. 1조. 근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 인버스 쪽으로. 아니요, 거의 대부분 전체 ETF에서 전체 ETF. ETF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부분은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신기술 ETF, 뭐 테크 ETF, 메타버스 ETF. 네, 이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저도 여기 출연해서 되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유행이 된 거예요. 그쪽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좀 전에 이제 인버스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1위부터 10위가 있는데 6위하고 8위가 인버스 ETF더라고요. 그만큼 인버스에 대해서도 요즘에 이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하락한다 안 한다를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저도 제 주변에 제 후배가 꽤 큰 운영사에서 롱숏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숏으로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할 매수하고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해야지 한 방에 그냥 해서 이제 빠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보기에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는 어쨌든 박스권을 지켜주기는 하는데 네. 질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르는 것만 오르잖아요. NFT,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나머지 뭐 우량 대형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 이게 어쩌면 시장이 무너지는 예. 하나의 신호 아니겠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저도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볼 때 시장의 상투는 화려한 개별 종목장이 일어나고 상투가 있었어요. 항상요. 그렇죠. 이거는 뭐 저의 경험치도 그렇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라가미 군유의 주식시장의 4개에서도 마지막 상투는 개별 종목장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소형주들이 막 특히 소형주들이 막 급등하고 뭐 특이하게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막 일제히 급등을 하고 미국도. 예, 예. 리비안 리비안 같은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전체적인 시황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돈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그냥 수익률 게임만 벌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막 투기장이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상투를 친다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상투의 하나의 신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시클리컬 철강이나 화학이 마지막 예. 피날레를 장식했다. 예, 예, 이제 예. 예전 예, 그 예. 장을 경험하신 예, 분들은 예, 예. 오래된 분들은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 NFT나 메타버스로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있는데 뭐 지금 문제도 없고 그냥 근데 이 얘기 이렇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방송에 나가서. 왜 그러냐면요. 이 방송에서도 똑같지만은 지금 젊은 분들의 또는 지금 투자를 하시는 좀 오래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아닌 또는 투자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여기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한테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이게 기회가 예. 또 오겠냐. 예, 그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소위 뭐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부동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그 대열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코인의 바톤 터치를 받은 게 토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토큰에 이번에 해야겠다라는 게 열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럽냐면은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한쪽에 쏠림과 열광과 뭐 투기가 있었던 곳에 결과는 뭐 해피하게 끝나면 좋겠는데 해피하게 끝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해피하지만 전체를 얘기를 하면 그렇죠. 해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고 그것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상당히 끼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코인 시장의 자금이랑 토큰 시장의 자금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냐면요. 주식시장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코인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요, 지금요. 성향 자체가 그런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식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거나 석학분들이나 뭐 아카데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에 대해서 너무 왜 못하게 하냐, 그런 걱정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 거고, 당장은 당연히 뭐 해야죠. 수익이 나는 기회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 있잖아요. 파티는 즐기되 예. 항상 도망칠 준비를 해라.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나는 아닐 문 거야. 옆에서 즐기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을 그렇지. 많이 하잖아요. 모두가 다 나는 스페셜,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모두 다 그러는데 누군가는 다치게 마련이잖아요. 그 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현재 예.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예. 근데 이 현상은 상당히 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에 위메이드가 처음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왔지만 예. 그때는 단독으로 뭐 4배, 5배 올라도 예. 혼자서 가니까 이게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 다른 게임주들이 다 동참을 하면서 예. 하나의 섹터를 이루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테마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이룬 이것은 현상은 예. 상승이 좀 오래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테마로 볼 거냐, 구조조 성장의 산업 사이클로 볼 거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테마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길게 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꺾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산업 사이클이 이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길게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또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후자 쪽으로 보는 편이고요. 후자 쪽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2000년도에는 인터넷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시장을 끌었던 IT 버블을 만들었던 그렇죠. 인터넷이 되고요. 2010년대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아마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이 생긴 거고. 이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020년대에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2021년이니까. 2020년도에는 뭐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의 성장을 플러스 알파의 성장을 뭘로 갈 거냐는 거를 각 기업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팬데믹이 터졌고 팬데믹이 터진 상태에서 언택트 시대가 됐고 언택트 시대에서 다시 컨택트로 갈 거냐에서는 고민할 문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소위 연결 시대가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유 연결 시대라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좀 분명히 길게 산업 사이클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다만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옥석은 가려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2000년도에 IT 버블 생기고 나서 그때 여태까지 살아남아서 꿋꿋하게 간 기업도 있지만 그때 사라진 기업들도 많습니다. 훨씬 많죠. 사라진 게. 아마도 이런 과정을 겪고 시대가 변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좀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이 새로 소위 태동기에 지나면서 유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소위 S커브 이론에 의한 캐즘이 나타나요. 제가 쉽게 설명 드릴게요. 테슬라 처음에 전기차 할 때 일론 머스크 사기꾼이라 그랬고 그러면서 급등했다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코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코인은 말도 안 되는 사기야, 폰지야라고 했는데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대체 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사이에 코인이 계속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코인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동안에 뭐 어디 여대생이 뭐 어디 대학생 여대생이라고 표현하면 표현이 좀 그렇고요. 대학생이 뭐 코인 급락으로 인해서 자살했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용어를 캐즘 이론에 의한 시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그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신규술이 나와서 새로운 산업이 끌고 갈 때는 그러한 구간을 지납니다. 그런 구간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그런 구간 없이 그대로 그냥 계속 갈 거다. 그렇게 하면은 다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해야 하는 거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좀 요즘 뭐 NFT 게임주들이 네. 한참 가고 있잖아요. 또 네. 미디어주들. 네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 네. 소위 대장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주식들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네. 주변에서 그나마 덜 오른 네. 그런 주식들을 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항상 이 논란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의 기본 원칙은 주도주를 대장주를 사는 게 사실은 맞죠. 사실은 이제 대장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장주를 사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게임주에 있는데 위메이드 펄어비스가 지금 대장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얘들이 가고 있고 뒤따라가는 게 있는데 얘들은 빠지면은 사람들이 조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뒤따라가고 있는 게 빠지면요. 얘는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더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얘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센 종목이지만 그 종목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제가 조금 소심한 편이거든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성과가 좋은 성향은요. 소심하고 보수적이고 꼼꼼한 성격보다는 약간 좀 와일드하고 질르는 성격, 백칭할 수 있는 성격이 오히려 그런 주식이 더 안전하다라는 경험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대장주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 두 가지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대장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이 바뀌어요. 중간중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펄어비스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카카오게임즈가 있던 뭐가 있던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올라온 것 같아. 여기선 더 사면 안 되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생겨요. 네. 근데 이 테마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게 대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성장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대장 그룹에 있는 선두 그룹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 고우니까 들고서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즘 이론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최근만 한 말씀드릴게요. 5년까지 10배 난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요. 물론 한 번쯤 중간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도는 뭐가 됐죠? IT, 반도체들. 10배 올랐습니다. 정말로요. 코스닥의 반도체주들이요. 그때 우리나라가 역사적 신고수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IT 애들은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내려왔다 다시 한번 또 기회도 주곤 했지만 그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내리 하락했던 시기였어요. 네. 2018년도에 10배는 섹터가 또 있었어요. 남북경협주. 걔네들은 뭐 아직까지 헤매고 있죠. 그때가 고점이었고요. 2019년도에 뭐였습니까? 5G 무선통신이었습니다. 5G. 그거 걔네들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걔네들도요. 자,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거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 그래서 뭐 진단키트 그리고 뭐예요 마스크 뭐 이런 것들 많이 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떴고 그리고 언택트 주라고 해서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걔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려와가지고 다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 위드 코로나 되면 이제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기회가 또. 그렇죠. 예, 얘들 없는 거라고요. 그러던 사에 올해 2021년이 돼서 뭐 이것저것 오르고도 했고 많이 빠지기도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올해를 정리해서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뭐 내년 내후년에 보면 아마도 2021년은 기억에 남는 건 메타버스뿐이 없을 거예요. 코인 토큰과 연결된 블록체인의 메타버스 이게 이제 이끌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얘네들이 단기간에 6개월에 끝나고 뭐 1년 만에 끝나고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끌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시작이요. 언제 시작했냐면 제가 방송 다니면서 메타버스 얘기한 게 봄에 얘기하고 그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여름 지나면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걔네들 관련된 ETF가 시작된 게 9월, 10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역사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 상투를 치고 대세 시세를 낸 다음에 한번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꽤 오랜 동안 기다림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거래해야 되느냐를 보면요. 지금 저도 여러분처럼 투자사이라는 걸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맨날 찾지 않습니까? 종목을. 지금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계속 올라가는 건 여러분 ETF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ETF에 돈이 들어가면 그 종목을 계속 사야 됩니다. 그래서 ETF 자체가 자꾸 사야 되죠. 예, 계속 사야 됩니다. 반대로 그 종목이 떨어지죠. 그러면 ETF에서는 팔아야 돼요. ETF가 팔면 자금이 빠지면 그 종목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선순환이 되고 내려갈 때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크케이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지금 요즘에는 나도 ETF야. 나도 메타버스야. 요즘에 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제약바이오 할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뭐 너나 나나 다 바이오인데 그랬거든요. 지금은 너나 나나 다 메타버스인데 요즘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 가면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들 가면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 뭐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죠. 메타버스 관련된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기술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영상 처리하는 반도체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확장돼야 될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음성 기술 들어가야 될 거고요. 거기 AI 기술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화면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딸리는 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되게 확 올랐잖아요. 네. LG 노텍도 그렇고 LG 노텍 제가 진짜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요번에 올라서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요즘에 좋은 상태이긴 한데 LG이노텍도 사실 보면 되게 찬밥이었어요. LG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LG이노텍이 그렇게 대형주가 급등하고 쉽게 잘 안 빠지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ETF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타버스 ETF가. 이제 그렇게 아무튼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이 맨날 아는 종목만도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만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대장주로 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거기에 ETF에 실제적으로 그 기술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데서 우리 투자 수익률을 찾아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분명히 지금 기회는 있으나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분명히 큰 후유증도 기다리고 있으니 그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와 예. 예, 모르고 들어가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자기가 네네.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긴장하고 들어가는 예, 예. 거. 요거를 인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확산되는 거. 네. 알겠습니다.